안녕하세요. 공부하는 의사 손정식입니다. 오늘은 노인에게 한 달에 한 번 고용량 비타민 D 복용이 사망률 감소 효과가 없었다라는 제목으로 비타민 D 최대 연구 결과인 D-헬스 트라이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D-헬스 트라이얼은 란셋 다이비티스 엔도크리놀로지에 이번 달에 발표된 연구입니다. 먼저 이전에 발표되었던 비타민 D 연구 결과를 서머리에 댄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프랙처에 대해서는 힙 프랙처 예방 효과가 있었고 프랙처에 따른 모탈리티 예방 효과도 보고되었습니다. 다만 기대되었던 낙상 예방 효과는 최근 연구에서는 보여주지 못하였습니다. 캔서 리스크에 대해서는 캔서 모탈리티 예방 효과가 이전 연구들에게서 보고되었습니다. 그리고 브레스트 캔서 모탈리티도 예방 효과가 보고되었습니다. 호흡기계 쪽으로는 아스마 어택이나 아스마로 따른 하스피랄 비지트도 예방하는 효과가 있었고 COPD 환자의 엑세서베이션을 감소시키는 효과도 있었습니다. 다만 비타민 D가 결핍된 군에서만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아에서 인플루엔자의 리스크를 감소시키는 효과도 있었고 비타민 D는 CKD 환자에서 미네랄 본 디스오더를 조절하기 위한 목적으로도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모탈리티는 비타민 D의 시룸 레벨과 모탈리티 간의 인버스 리레이션십이 잘 보고가 되어 왔습니다. 비타민 D는 몇몇 형태가 존재하는데 주로 많이 사용되는 것은 비타민 D3 콜레칼시페롤입니다. 다만 비타민 D를 볼루스 도즈, 아주 고용량으로 투여하는 경우에는 안 좋은 연구 결과가 있었는데요. 싱글 이얼리 하이도즈, 즉 50만 유니트를 한 번 먹거나 30만 유니트를 1년에 한 번 주사 맞는 연구에서는 도리어 프랙처 리스크가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습니다. 비타민 D의 부작용으로는 하이퍼칼세미아, 하이퍼칼시유리아가 있었고 칼슘과 비타민 D를 같이 복용할 경우에는 요로결석, 네프로리시아리시스 리스크가 증가한다는 연구도 있었습니다. 비타민 D는 음식으로 보충하기가 어려운 영양소입니다. 다만 비타민 D가 들어있는 음식으로는 생선이 있고 그 다음에 소의 간이나 치즈, 계란의 노른자 등에 있습니다. 비타민 D는 일반적으로 시룸 레벨로 볼 때는 나노몰 퍼 리터 단위로는 50에서 125 사이가 이상적인 수치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 발표된 D-헬스 트라이얼에 대해서 간략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D-헬스 트라이얼은 호주의 선거인 명부를 통해 전국적으로 모집된 60세 이상의 호주인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즉, 이 말은 비타민 D가 결핍된 사람을 골랐거나 아니면 비타민 D와 관련된 동반질환이 있는 사람들을 따로 모았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제너럴하게 포퓰레이션 레벨에서 인터벤션을 한 연구라는 뜻입니다. 연구 방법은 무작위 이중맹검 위약대조 시험 연구였고 경구 비타민 D3를 보충하였고 한 달에 한 번 6만 유니트를 경구로 보충하는 군과 위약 복용군으로 나누었습니다. 평가 변수로는 1차 평가 변수로는 모든 원인으로 인한 사망을 받고 그 외 평가 변수로는 암으로 인한 사망,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 기타 원인으로 인한 사망을 받습니다. 연구 결과로는 비타민 D군에는 약 10,000명, 위약군에도 약 10,000명 정도 배정이 되었고 추적 관찰 기간 동안 무작위로 샘플된 환자로부터 수집된 혈액 샘플에서 평균 혈청 25하이드록시 비타민 D 농도가 비타민 D 복용군에서는 115 나노몰 퍼 리터, 위약군에서는 75 나노몰 퍼 리터였습니다. 그런데 나노몰 퍼 리터가 우리나라에서 널리 사용되는 나노그램 퍼 밀리리터로 단위를 바꿔본다면 위약군에서 77 나노몰 퍼 리터였는데요. 75 나노몰 퍼 리터가 우리나라에서 흔히 사용되는 30 나노그램 퍼 밀리리터와 같은 양이라는 것을 볼 때
위약군도 비타민 D가 모자라지 않는 군이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중재 5년 후 중앙갑 5.7년 추적 관찰 후에 발생한 사망은 비타민 D군에서 5.3%, 위약군에서 5.1% 발생하였습니다. 모든 원인으로 인한 사망에 대한 비타민 D3의 효과의 하자드 레이션은 1.04였습니다. 즉, 비타민 D가 모든 원인으로 인한 사망을 예방하는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퍼센트 단위로는 위약군보다 비타민 D군의 사망 퍼센트가 약간 높았습니다. 심혈관 질환 사망의 하자드 레이션은 0.96이었고 암 사망의 하자드 레이션은 1.15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지만은 더 발생이 증가하는 경향성을 보였습니다. 다른 원인으로 인한 사망의 하자드 레이션은 0.83이었습니다. 모든 원인으로 인한 사망을 퍼 프로토콜 아날리시스로 오즈 레이셔 값으로 표현하면 오즈 레이셔가 1.18이었고 P 값은 0.06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지만은 비타민 D 복용군이 모든 원인으로 인한 사망이 약간 더 높은 경향성을 보였습니다. 추적 관찰 기간 첫 2년간에 발생한 이벤트를 제외한 탐색적 분석에서 비타민 D군이 위약군보다 더 높은 암 사망 위험을 보였고 하자드 레이셔는 1.24였고 P 값은 0.05, 95%의 컨피던셜 인터벌은 1.01에서 1.54여서 탐색적 분석에서는 비타민 D 복용이 암 사망 위험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기에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연구를 한 저자들의 해석은 무작위로 배정된, 즉 검사를 받지 않고 파퓰레이션 레벨에서 모여진 노인들을 대상으로는 매월 비타민 D3 고용량을 단일로 투여하는 경우 모든 원인으로 인한 사망률은 감소하지 않았고 조기 추적 기간을 제외한, 즉 첫 2년을 제외한 시점의 탐색적 분석 결과 비타민 D 복용군이 암으로 인한 사망 위험 증가가 있었다라고 해석하였습니다. 그러면 논문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란셋 논문은 논문에 이전 연구 결과들을 서머리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전 연구 결과들의 에비던스로 봤을 때 올코즈 비타민 D 복용이 올코즈 모탈리티를 감소시키는 것을 보이지는 못했지만은 메타 리그레션 아날리시스에서 특정 서브그룹에서는 비타민 D3 복용이 올코즈 모탈리티를 감소시키는 경향성을 보였다라고 명시하였습니다. 카디오바스큘러 디지즈 모탈리티에는 효과가 없었지만은 캔서 모탈리티는 이전 연구에서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라고 명시하였습니다. 다만 한 달에 한 번 먹는 도우즈로는 이전에 연구된 게 없었다라고 하였습니다. D-헬스 트라이얼은 지금까지 시행된 비타민 D 복용 RCT 중 제일 큰 연구입니다. 그리고 어디런스도 매우 좋아서 80% 이상의 어디런스를 나타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먹는 약이기 때문에 어디런스가 상당히 좋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연구 결과 올코즈 모탈리티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없었고, 그런데 이 연구 대상군들은 거의 대부분이 비타민 D가 모자라지 않는 군이었다라는 그 대상군의 특징도 명시하고 있습니다. 탐색적 분석에서는 캔서 모탈리티가 증가했는데 특히 첫 2년 내 이벤트가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면 캔서 모탈리티가 증가하였다라는 것을 명시하였습니다. 따라서 파퓰레이션 레벨에서 비타민 D를 복용하는 것은 올코즈 모탈리티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없을 걸로 같고, 특히 파퓰레이션 레벨에서 검사를 하지 않고 무작위로 모은 노인의 경우에는 더더욱 그렇다라고 명시하였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먹는 복용요법이 컴플라이언스는 매우 좋지만은 이 연구 결과를 봤을 때는 한 달에 한 번 먹는 요법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고 권고하였습니다. 연구 대상군의 특징을 보겠습니다. 이 연구 대상군은 60세 이상의 호주 노인들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평균 나이는 69세 정도였습니다.
BMI도 호주인들이었기 때문에 25에서 30 사이인 경우가 다수를 차지했습니다. 25하이드록시 비타민 D의 농도는 대부분이 50 이상이었고 50 미만, 비교적 그 비타민 D가 모자란다고 볼 수 있는 50 미만의 경우에는 24% 정도였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단위는 우리나라에서는 나노그램 퍼 밀리리터를 쓰고 있는데요. 여기서 50 나노몰 퍼 리터는 우리나라 단위로는 20 나노그램 퍼 밀리리터입니다. 즉 우리나라 기준으로 비타민 D가 모자라다고 생각하는 대상군이 이 연구에서는 24% 정도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연구 대상자들이 유럽인들이었습니다. 아시아는 거의 없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셀프 레이티드 오버롤 헬스도 상당히 좋은 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셀프 레이티드 퀄리티 오브 라이프도 상당히 좋은 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1차) 연구 결과인 올코즈 모탈리티는 플라시보군과 비타민 D군이 거의 차이가 없이 나타났고 하자드 레이셔도 1.04였습니다. 다만 이것을 보시면은 약 한 5년에서 6년 정도, 즉 한 6년 가까이 지나면 비타민 D군의 모탈리티가 약간 증가하는 것처럼 보이기는 합니다. 올코즈 모탈리티를 타임 베링 하자드 레이시어 값으로 나타낸 것을 보면 초기 약 1년에서 2년 사이는 비타민 D 복용이 따른 올코즈 모탈리티가 약간 낮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약 5년 정도 지나가게 되면 비타민 D 복용군의 올코즈 모탈리티 하자드 레이셔가 약간 증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려하던 부작용인 하이퍼칼세미아나 네프로리시아시스 즉 요로 결석은 비타민 D군과 플라시보군에서 차이가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서플러멘터에서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을 보겠습니다. 올코즈 모탈리티를 볼 때 BMI에 따라서 나누어서 봤습니다. 우리나라 60대 이상의 노인들 상당수가 BMI가 25 미만이기 때문에 25 미만의 결과들을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BMI가 25 미만인 경우에는 비타민 D 복용군이 올코즈 모탈리티가 약간 더 증가하는 경향성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흔한 비타민 D가 50 나노몰 퍼 리터 미만인 경우도 비타민 D 복용군과 플라시보군에서 올코즈 모탈리티는 차이가 없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연구에서도 비타민 D가 50 나노몰 퍼 리터보다 낮은 경우는 비타민 D가 50 나노몰 퍼 리터보다 높은 군에 비해서 모탈리티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다만 비타민 D 시럼 레벨이 50 나노몰 퍼 리터 미만인 경우에 플라시보군과 비타민 D군의 올코즈 모탈리티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올코즈 모탈리티를 본 서브그룹 아날리시 결과를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비타민 D군에서 올코즈 모탈리티 5.3%, 플라시보군에서 5.1%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습니다. 다만 나이대를 70세 미만으로 봤을 때 70세 미만인 경우에는 비타민 D군의 올코즈 모탈리티 3%, 플라시보군의 올코즈 모탈리티 2.6%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진 않지만은 비타민 D 복용군의 올코즈 모탈리티 하자드 레이셔가 약간 높게 나타났습니다. BMI가 25 미만인 경우도 비타민 D군의 올코즈 모탈리티 5%, 플라시보군의 올코즈 모탈리티 4.3%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진 않지만은 비타민 D군의 하자드 레이셔가 1.2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진 않지만은 약간 증가하게 나타났습니다.
같이 봤던 엔드포인트인 암 사망, CVD 사망, 그리고 기타 다른 원인에 따른 사망을 나누어서 보겠습니다. 암 사망의 경우에는 비타민 D 복용군이 약 한 4년 가까이 지난 뒤부터는 캔서 사망이 조금 더 높은 경향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자드 레이시오로는 1.15였습니다. CVD 사망은 하자드 레이시오가 0.96으로 비타민 D군과 플라시보군이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 외 기타 다른 원인으로 인한 사망은 하자드 레이시오가 0.83으로 비타민 D군이 약간 적은 경향성을 보였습니다. 암 사망을 좀 더 세부적으로 보면 랜더마이제이션 한 지 4년이 지난 뒤부터는 암 사망이 비타민 D군에서 약간 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는 경향성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초기 2년 팔로업 내 발생한 이벤트를 제외한 분석에서 올코즈 모탈리티는 비타민 D군 4.4%, 플라시보군 4.1%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지만은 캔서 스페식 모탈리티, 암 사망은 비타민 D군 1.8%, 플라시보군 1.4%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비타민 D군이 조금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초기 분석 기간 2년 내 사망을 제외한 분석이 있는데요. 이렇게 제외한 분석의 이유는 비타민 D 사용에 따른 사망 발생이 나타나는데 적어도 2년 정도의 시간이 걸릴 거라고 예상하기 때문에 리버스 코잘리티, 역잉어성을 없애기 위해서 2년 내 발생한 케이스를 제외하고 분석하게 됩니다. 따라서 D-헬스 트라이얼은 기존에 기대가 많았던 비타민 D의 효과를 부정하는 연구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D-헬스 트라이얼 저자들의 해석대로 비타민 D 결핍이 증명되지 않는 일반적인 노인에게 매월 비타민 D3 고용량을 한 달에 한 번 주는 것은 효과가 없고 도리어 암 사망 위험을 증가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요법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겠고 뒤에 발표될 더 롱텀 팔로업 트라이얼이나 더 다른 RCTD 결과들도 유념해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